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화당 중진 정치인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관공서와 공공건물, 군사기지 및 전 세계 미 대사관에 조기가 개양되는 등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003년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대표해 온 4선 의원입니다. 그는 2026년 6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며 5선 도전을 공식화했고 그의 무난한 당선까지 예상되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사망 직전인 2026년 7월 10일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나누는 등 매우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 DC 자택으로 귀국한 바로 다음 날인 7월 11일 저녁 향년 71세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미국 험시간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식 사인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대동맥 파열, 심장 마비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생일이 지난 지 이틀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방문 영상 등에서 불과 하루 전까지 매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돌연사를 두고 인터넷상에서 여러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란과 러시아 및 기타 적대 세력이 그의 죽음으로 이득을 얻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 적대 세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회까지 성명을 내며 부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미 정계는 물론 그의 지역 주민들도 믿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며 독성 및 현미경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식 사망 진단서 발급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생전 마지막 공개 활동 중의 하나로 지난 7월 3일 컬럼비아 제1침례교회에서 열린 캐롤라이나 자유기념 행사에 참석해 청중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의 별세 소식에 그와 오랜 기간 알고 지냈거나 함께 일했던 복음주의권 인사들, 미국 정치인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세네카에 위치한 코린스 침례교회의 성도들과 담임 목사인 팀 테이트는 지난 주일 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사원의원을 미국을 사랑했던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기리며 애도했습니다. 그레이엄을 친구라고도 부른 테이트 목사는 WIFF4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레이엄이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고백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레이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토요일에 그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기분은 괜찮지만 피곤하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게는 마치 가족 같은 분이셨죠. 사실 정말 힘드네요.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정치인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강경파였던 그는 강력한 외교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또한 그는 낙태 반대의 입장과 보수 성향 판사들을 확고히 지지했습니다. SBA 프로-라이프 아메리카의 마조리 데니펠서 회장은 성명을 통해 린지 그레이엄은 흔들림 없는 낙태 반대 운동의 옹호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연구위원회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그는 또한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
즉 단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일관되게 옹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신앙, 가정, 자유를 수호하고 증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린지 그레엄은 이 세 가지 가치를 모두 실현해 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엄은 또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레엄은 일찍이 이란의 위협을 간파하고 2015년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순수하게 지키고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려는 광신적인 종교 테러리스트들이며 이란인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레엄의 별세로 인해 8월 11일에 공화당 특별 예비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내년 1월에 끝나는 현 임기 잔여 기간을 수행할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레엄의 자매인 달린 그레엄 노던이 고인이 된 오빠를 대신해 미 상원 의원직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인물로 지명됐습니다.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의 별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추진해왔던 공정선거를 위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의 통과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기준 16일 목요일 저녁 6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후 3시가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국민 연설 주제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대응이 주된 내용일 것이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방공 시스템 등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연속 군사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 기간 중인 2026년 7월 6일 새벽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선들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내륙의 군사 기지까지 타격하는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했고요. 양국의 MOU는 파괴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미군의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조치는 미국 동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 벌써 재개가 됐네요. 중동에서의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13일 X에 올린 성명에서 이러한 시점에 군 통수권자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20%를 미국이 안전보장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13일 미군의 대이란 해협 봉쇄를 지시했고 이는 이란의 전쟁 자금 차단 및 경제난 악화를 꾀하는 동시에 이란산 원유의 에너지 수입을 거의 의존 중인 중국에 대한 압박도 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혀왔습니다. 미 주류 크리스찬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북미 지역은 월드컵 대회가 이제 4강전만을 남겨두고 있어 열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팬들이 경기에 집중하는 동안 신앙인들은 이 국제적인 대회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CBN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 세계적인 행사를 보기 위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담대한 전도자들도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여러 기독교 사역단체들이 시애틀의 루멘필드 경기장 주변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직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자 현재 목회자 겸 전도자로 활동 중인 제시 브래들리는
경기장 밖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는 선교단체 쿠르가 주관하는 예전의 CCC였죠. 이 빅토리 비욘드 더 컵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팬들에게 다가가는 또 다른 사역단체로는 빅토리 시애틀이 있는데 월드컵 전담 선교사인 게릭 팽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수천 개의 응원용 손가락 장갑, 폼 핑거와 기도 소책자를 함께 나눠주는 활동을 꼽았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이러한 선교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전함에 따라 수많은 축구 팬들이 월드컵이라는 행사를 넘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프라임 비디오는 성경을 소재로 한 드라마 하우스 오브 데이빗, 다윗의 집이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끌어모은 데 힘입어 시즌3 제작을 확정했다고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원더 프로젝트와 아마존 MGM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한 이 시리즈는 올해 초 공개됐으며 성경 속 인물인 다윗 왕의 성장기를 다룹니다. 현재 시즌 1과 2는 프라임 비디오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며 원더 프로젝트 또한 자체 구독 서비스를 통해 이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avid, what you have done here will never be forgotten. From this day forward, you will join the House of Saul. Are you ready to be a commander of men? David, there's one more obstacle between you and the throne. 시즌 3, 시즌 3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 전 도망자로서 보낸 시절에 초점을 맞춰 그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 중 하나를 다룰 예정입니다. 결혼과 성에 관해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핀란드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 페이비 레세네는 영국 전자여행 허가 ETA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의 전 내무장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당초 ETA 신청이 승인됐으나 이후 해당 허가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라세네는 자신의 ETA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다음 달로 예정된 북아일랜드 방문 계획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ETA 전자여행 허가가 취소된 것은 2004년에 작성한 소책자에서 결혼과 성에 관한 성경적 견해를 밝힌 발언으로 인해 핀란드 대법원으로부터 증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의 일입니다. 그녀는 또한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서 대중이 접할 수 있게 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레세네는 저의 가장 큰 우려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행사했을 때 초래될 결과에 대해 그리고 합법적인 발언과 금지된 발언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해 불확실성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ETA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증오 발언 사건에서 그녀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루터교 주교 유하나 포흐올라 또한 여행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레세넨과 함께 캘리포니아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기독교 작가 로드 주레어는 영국의 조치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진보적 관료 체제는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사회적으로 공격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핀란드의 루터교 신자이자 할머니인 한 의원이 겪은 일이지만 내일은 바로 당신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EU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 포괄적이거나 매우 강력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이름은 다소 다르지만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네트워크 안전 등을 규제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인터넷 범죄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권력자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과 비판을 감추고 입을 막는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많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거짓을 말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폐지 또는 완화를 권고하는 추세와 정반대 행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정보나 공포심 유발 등의 기준이 다소 모호해서 정권이나 집권 세력의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나 유해 정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파의 목소리를 규제하는 도구로 쓰일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혐오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뉴욕시의 한 교회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건물들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공격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지난주 수요일 심야 시간대에 퀸스 지역의 침례교회인 이글레시아 바우티스타 엘 메시아스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36세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심야에 퀸즈에 있는 교회 3곳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성소수자 깃발을 깃대에 걸고 무지개색 마스크를 쓴 채였습니다. 1월에는 뉴욕시 당국이 최근 스탠튼 아일랜드 지역 교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범죄 행위와 기물 파손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교회들의 경찰력을 즉각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오일석 장로의 밴쿠버 캐나다 소식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살기 좋은 캐나다 도시 12위를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거나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참고할 만한 살기 좋은 캐나다 도시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글로벌 시티즌 솔루션스가 발표한 2026년 캐나다 최고의 거주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2년 연속 캘거리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순위는 생활비, 안정성, 기후, 고용기회, 주택시장,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습니다. 보고서는 각 도시가 제공하는 생활 환경과
경제적 여건, 가족 정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캐나다 전역의 도시를 비교했습니다. 캘거리는 평균 연봉 약 6만 3천 달러, 비교적 낮은 생활비와 세금 부담, 양호한 의료 서비스, 낮은 범죄율 등이 강점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높은 소득 수준과 합리적인 주거 비용, 풍부한 야외 활동 환경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대도시 중에서는 밴쿠버가 8위, 몬트리올이 4위, 토론토가 11위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2위는 온타리오주 오타와, 3위는 알버타주 에드먼턴, 5위는 온타리오주 해밀턴, 6위는 BC주 빅토리아 등이 꼽혔습니다. 지난달 캐나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10일 청년 여름 일자리 시장의 양호한 출발로 지난달 고용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주들은 1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으며 대부분은 시간제와 민간 부분 일자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6.5%를 기록하며 지난 1월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고용 증가폭은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를 근소하게 웃돌았지만 5월에 추가된 8만 8천 개 일자리보다는 둔화한 수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젊은 노동자들은 어려운 노동시장 속에서 고군분투해 왔는데 지난달 고용보고서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10개 주 중 하나인 알버타주 정부가 에드먼턴에서 메트로 밴쿠버 델타까지 이어지는 신규 송유관 건설 계획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C주가 북부 해안 유조선 금지 유지에 합의하면서 북부 수출 경로 구상이 제약을 받자 남부 해안 노선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다니엘 스미스 알버타주 수상과 마카니 총리는 3일 저녁 캘거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알버타주가 신규 송유관 노선 계획을 연방 주요 프로젝트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된 노선은 에드먼턴 북동부 프루드하임에서 출발해 델타 지역 터미널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6개의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했는데요.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의 한인타운촌을 콘텐츠로 만들었고요. 모두들 웃게 만든 사건, 버나비 마운튼,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이남전도의 특별한 산행을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감성 최고의 커피 명소, 밴쿠버에서 국경을 지나 30분이면 도착하는 벨링햄에 소재한 캐나다 국경에서 30분 거리의 최고의 커피 명소 올려놨고요.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한 밴쿠버 최고 추억 그랜빌 아일랜드와 포트 랭리 앤틱 가게에서 희귀 캐나다 피아니스트 LP를 발견한 에피소드를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밴쿠버 교회 협의회 체육대회 족구 예선전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와 주님의 제자교회 족구 모습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미 국내외 소식들입니다. 미 금융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의 문턱을 높일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미 통화감독청 등 은행감독당국이 최근 내놓은 소매대출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에서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을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 것인데요. 현행법상 미국 은행들은 금융 시스템 안정과 자체 부실화를 막기 위해 안전한 대출 심사 관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인 운영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의 일부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메디케이드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 뒷돈을 주고 있습니까? 뉴욕시 10억 달러 대사기극 폭로라는 제목으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고발 전문 유튜버 닉 셜리가 올린 53분 분량의 이 유튜브 영상은
뉴 한인 밀집지인 플러싱 지역의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의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글 간판과 내부의 한국어 안내문, 한인들만 이용한다는 직원들의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 31개 주에서 신선 농산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생충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 증인데요. 840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장에 기생충이 감염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사람 간의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요 증상은 심한 설사, 복통, 메스꺼움, 구토, 미열 등인데요.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미국 내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미국 뉴욕 소재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가 13일 1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관련 소송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앞서 임신 중 타일레놀을 복용한 후 자녀가 자폐증이나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타일레놀 판매사 캔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C 샌디에고 연구진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 살아있는 돼지의 담낭 제거 수술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월요일 새벽 로열티 제도 남동쪽 해역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당국은 하와이에 쓰나미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핑 핸즈 하와이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학용품이 담긴 책가방 3,000개를 채우는 데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000개의 책가방이 준비됐습니다. 이 캠페인은 7월 1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elpinghandshawaii.org를 방문하거나 808-536-7234로 문의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사용자와 업체 모두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새로운 앱이 등장했습니다. 사용자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식당의 남은 음식으로 구성된 미니 블라인드 박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출시 이후 6,000명 이상이 이 앱을 다운로드했고요. 그 사이 23개 업체에서 700건 이상의 주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와이 원주민 토지국이 하와이 섬 동부에 새로 조성될 400필지의 주택용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주택용 부지를 제공하는 계획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1차 청문회를 열고 우이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증인들을 불러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우이철환, 노태학 등 증인 90여 명이 해당됩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